이 손 활용법의 태생은요, 바로 L2L에 있었습니다. L2L. 그 코킹에 대한 요령, 어떻게 이 탑스윙에서 이쪽으로 팔로우스루 넘어갈 때 교차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레슨을 할 때 많은 교습가들이 L2L 드릴을 많이 씁니다. L2L 훈련법. L2L이라고 하면은 저는 니은 그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해서 꺾이는 형태, 또 여기서 꺾이는 형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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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여기서 내가 어떻게 스치는지, 어떻게 크로스가 되는지, 어떻게 교차가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드릴입니다. 그런데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사람과 골퍼의 차이를 얘기했었잖아요. 사람은 서 있고 골퍼는 숙인다. 자꾸 골퍼가 사람인 척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람답게 사람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숙였을 때 대체적으로 이 그립 끝이 한 배꼽 정도를 향한다고 볼게요. 물론 배꼽 약간 왼쪽이긴 합니다만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로 뻗었을 때 그대로 들면 여전히 배꼽을 향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자세에서 이렇게 배꼽이 자세가 이제 기본 등대 스윙을 배우는데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L2L 스윙을 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른쪽 백스윙 할 때 L, L, L. 지금 여기에서 딱 지금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꺾인 게 보이죠? 자,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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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꼭 숙이고 있는 스윙처럼 보여요. 저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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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런데요, 우리 사람 몸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제 전면에서의 스윙은 그럭저럭 이 수평선이 평행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넘어갈 때 유연성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음에 스윙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갔지만 스윙을 좀 더 크게 하면 하나, 둘, 점점 스윙이 제 어깨 위로 아래에서 출발하지만 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배꼽에서 이 각도로 다녀야 맞는 거지만 실제로 사람은 이 각도에서 스윙을 할 수 없고요. 더 몸 뒤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대로 가면 그냥 원플레인 스윙이지만 이렇게 가고 위로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투플레인 스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는 손으로 하늘 보고, 제가 하늘 땅 스윙도 옛날에 했었죠.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레슨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방식의 레슨을 많이 드렸는데, 글쎄 좌뇌와 우뇌가 발달한 그런 골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설명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꺾냐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요. 내 몸이 반까지 올 때는. 그건 더 이상 못 가요. 왜? 오른팔이 꺾여요. 더 가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안 아프기 위해서 여기서 자, 배꼽 부분에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오른팔에 이제 부담이 오거든요. 여기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뒤로 접습니다. 자, 다시 안 아프게 여기까지 그냥 가다가 내 하프 정도 왔을 때는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주면서 오른팔이 접히는데, 이때 코킹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뒤로 가지 못해요. 오른팔이 접어주면 손목은 그립을 하고 있는 한 반드시 뒤로 꺾여서 자연스럽게 코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죠. 그리고 온 상태에서는 다시 정면까지 와서 다시 반대로 흔들다 보면, 자, 여기에서 가고 접히고, 그럼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바로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너무 일찍 풀리니까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 거예요. 가고 접히고 내 몸까지 와서 가고 접히고, 이런 형식이 돼요. 그럼 제가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왜 등대 스윙인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에 대해서 이제 익히셨어요. 배꼽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돌린다고만 생각하세요. 뒤로 돌린다고만. 뒤로 돌린다. 뒤로 돌린다. 근데 이때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백스윙 때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서 있을 때. 그리고 이쪽에 왔을 때는 클럽 페이스가 반드시 수평으로 지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 보고 있어야 돼요. 지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퀘어를 유지하는 올바른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되면 저는 스윙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그 공이 날아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하늘 쭉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대로 와서 반대로 넘어갔을 때 몸을 크로스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땅을 보는 형태가 유지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이 됐어요. 그러면 유연성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만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배꼽 스윙을 계속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손 활용법입니다. 손으로 하늘 보고 땅 보고 굳이 제가 이쪽 기준은 정해드렸지만 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늘, 땅, 하늘, 땅.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등대 스윙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바로 등 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등 뒤. 등 보면 제가 등 뒤로 가죠? 등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등 뒤에 대한 개념이 내 몸에 딱 배웠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라이에서건 어떠한 조건에서건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의 스윙으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처음에 서서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로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라는 스윙 플레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숙인 상태에서 제가 한 요 정도를 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백스윙을 할 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놀라운 질문을 때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백스윙에 대한 레슨이 많은데 아직도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물며 80대 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실은 구상을 해낸 스윙이거든요.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숙여 놓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이거 업라이트한 거예요? 플랫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컷 이렇게 해놓고 숙여 보세요 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등 뒤라는 명확한 메시지만 전달이 되면 스윙이 굉장히 단순해지겠구나. 그랬더니 어떠한 변화가 바로 1분 만에 일어나냐면요. 숙였더니 자, 등 뒤로 스윙하세요 했더니 백스윙을 낮고 길게 빼고 뭘 하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 뒤, 그냥 바로 등 뒤, 등 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왼쪽에 화면 좋네요. 등 뒤 치고 등 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등 뒤 빨리 이쪽도 등 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지난번에 여러분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하나의 주제로 토픽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레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스윙 레프트라는 거였어요. 스윙 레프트. 스윙을 왼쪽으로 하세요. 왼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스윙 레프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윙을 타겟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치고 이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던져라. 타겟 방향으로 채를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원심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누구나 슬라이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프로들은 다 왼쪽으로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왼쪽으로 하고 있는 게 똑바로 치는 거라고 믿으면서 실제로 던지는 건 타겟 쪽으로 던지더라.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바로 해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 자체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서서
등 뒤 스윙을 제가 등 대시 스윙이지만 등 뒤 스윙을 안 가르쳐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요.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잘 해놓고 이렇게 타겟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스윙이라는 건 원을 그리면서 내 몸을 중심으로. 왜 스윙이 그 내 척추각과 90도가 되냐면 그때가 가장 헤드 스피드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가장 적고. 그래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단순해져 버린 거예요. 스윙이. 여기에서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막 제가 장세별 아나운서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네. 막 이제 골프장에서 우리 오랜만에 라운드 나왔어요. 뭐 라운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요즘 잘 맞아요. 잘 맞죠. 뭐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그럼 뭐 장하나 먼저 치세요. 딱 그랬어요. 네. 그럼 딱 들어가 갑자기 어두워지지.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막 말씀하시. 그렇죠. 그러면서 막 본인 특유의 막 그런 이제 습관들이 나오죠. 막 해서.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멘탈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나중에 찍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세팅해 놓은 그 순서들 있잖아요. 네. 그 순서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네, 또아리를 트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막 그냥 네. 거기서 그렇죠. 막 뭐 또아리 둥지 뭐 다 트신 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 빛을 드리는 거예요. 뭐로? 단 두 글자로. 빛을 드리는 거는 라이트하우스 등대예요. 하지만 제가 절대 스윙할 때는요. 딱 할 때 절대 하면 이 스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절대 스윙은 어디냐면 백스윙이 아니라 임팩트 후에 나오는 이 자세, 이 구간을 제 절대 스윙이라고 해서 프로들이 이렇게 치더라라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출발이 일단 안 되는데 무슨 절대 스윙이야? 그래서 그 출발점까지 여러분들께 해소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절대 스윙은 들어있다. 언제? 단계가 거듭될수록 여러분의 스윙은 등 뒤 스윙을 통해서 절대 스윙, 또다시 등 뒤 스윙, 등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정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게 뭐냐면 연습장 가시잖아요. 이 연습하세요. 단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배꼽에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스윙 자체가 내 등 뒤로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장세별 아나운서하고 윤수정 프로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파스처가 서 있는 분과 숙여 있는 분, 어떤 사람이 스윙이 업라이트 할까요? 업라이트 하는 네, 그러니까 파스처가 이렇게 업라이트라는 건 스윙이 서 있는 걸 말하잖아요. 네. 서 있는 거. 그렇게 숙여서 치는 분과 서서 치는 분과 어떤 분들이 더 업라이트 할까요? 저는 서 있는 분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윤수정 프로? 저는 낮은 사람이 그래요. 돼. 일부러 이렇게 답변을 네네.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고 비전문가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센스 있게 잘 대답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 자체도 되게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우문을 하는 거예요. 자, 등 뒤 스윙이에요. 네, 무조건 백스윙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등 뒤로. 등 뒤로 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서 치는 사람은 스윙이 어디로 가요? 등 뒤로 가죠. 네, 그럼 이 스윙은 플랫해요, 업라이트예요? 플랫하죠. 플랫하죠. 네. 숙였어요. 숙이는 자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등 뒤로 스윙이 가죠. 절대 위치예요. 등 뒤는 절대 위치예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키 큰 사람일 때는 어떻고 작은 사람은 어떻게 쳐야 된다라는 건 너무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팔 짧은 사람은 여기에서 많이 숙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업라이트한 스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백스윙과 팔로우스루의 방향은 절대로 불변이다. 내 몸을 축으로 해서 횡으로 회전해 주는 건 절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회전축이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숙이는 각에 의해서 숙이게 되면요. 다른 분들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나와요. 실제로 서서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런데 왜? 서서는 휘둘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몸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생각에
그 생각을 실제로 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인으로 잡아 당긴다. 자, 그런 이제 레슨 내용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왜 이렇게 백스윙을 밖으로 빼세요? 왜 이렇게 백스윙을 안으로 빼세요? 자, 제가 이제 측면에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백스윙을 해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안쪽으로 뺍니다.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요. 안쪽으로. 등 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세별 아나운서? 안 돼요. 등 뒤긴 하지만 원래 위치가 아니죠. 네, 좀 더 내려와 있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밖으로 빼면 등 뒤입니까 아닙니까? 등 뒤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있는 상태에서 등 뒤. 그냥 저는 등 뒤로 보낸다고만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팔이 아프니까. 팔이 아프죠. 근데 어떤 분은 막 관절이 늘어나가지고 팔도 막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아마 얼마나 가겠지만 드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 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치고 또 여기에서 또 이런 분들 있죠. 이건 등 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등 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허리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등 뒤 서서도 등 뒤 그러면 등대 나에게 빛을 비춰줘. 딱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 타겟을 인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타겟과의 선을 연결해서 어떤 그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등 뒤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큰 오차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스윙에 대해서 거듭이 될수록 이렇게 어디에서 돌려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스윙이 업그레이드되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연습하는 법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윙의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을 때 타겟 방향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타겟 방향은 왼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쓸 때는 결국에는 왼쪽 발에다가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배꼽에서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배꼽에다 딱 앞에다 두고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등 뒤 여러분들은 그냥 등 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정도만 왔을 때는 거의 내 진짜 가슴하고 배꼽 선상에 다니지만 더 돌아가면 위로 올라가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사람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 뒤 손. 그럴 때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뭐가 공 던질 때 이렇게 하고 그것처럼 왼쪽에 가면서 등 뒤 가면서 등 뒤 왼쪽에서 등 뒤 여기서 등 뒤 또 이런 분들 틀림없이 나와요. 등 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등 뒤 왼쪽으로 가면서 등 뒤 왼쪽으로 가면서 등 뒤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 몸에서 슬롯이라고 기계들은 엘드릭 그렇죠. 맞아요. 그 기계 이름이 엘드릭이었어요. 골프 머신 기계가 치는 그 엘드릭은 스윙 플레인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기계는 밑에서 그냥 돌아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그 축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돌아가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졌던 이 샤프트 라인이 아래 라인 그리고 위에 상승한 그 라인 두 라인 사이를 이제 슬롯이라고 불러서 그쪽을 제 유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등대 스윙을 하면 그것조차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방금 등 뒤 자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딱 가서 등 뒤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죠. 좋아요. 이병호 프로 맨날 아이언만 갖고 해. 그럼 드라이버도 됩니까? 드라이버는 플랫한데 드라이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수별 아나운서? 드라이버요? 드라이버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드라이버는 이건 약간 좀 플랫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스윙 아크도 좀 커지죠. 아크도 커질 것이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는 좀 어떤 변화를 줘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등 뒤로 올리되 네. 평소보다 조금 낮게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이제 미스샷을 만듭니다. 아, 오늘 제대로 답변을 하고 네, 저를 있어요. 한 두어 번 죽이시네요.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등뒤 스윙, 즉 등대 스윙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 네. 등 뒤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 등 뒤라고 그랬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낮게 간다는 건 느낌상 그럴 수 있어요. 워낙 플랫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짧은 아이언은 한 요 정도로 서 있지만 이건 이렇게 쭉 낮게 돼 있잖아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이거를 낮고 길게 빼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등 뒤.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근데 제가 스윙 크게 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제가 스윙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몸 막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휘어 감듯이 등 뒤, 등 뒤. 아, 그냥 그 스윙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지금은 어떠한 뭐 몸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별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이 맞아도 힘 있게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스위스팟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윤수정 프로도 스위스팟이 또 키워드잖아요. 네.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대 스윙에서 이 손 활용법, 등 뒤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